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무용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정승혜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한국무용의 안예은이라는 그 가수의 그 홍연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저랑 한국무용 안무를 배워보실 텐데요. 본격적인 안무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의 원리, 그리고 기본 동작, 그리고 마지막 안무로 이어지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국무용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한국무용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무용이 뭐예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무용은 한국에서 추어지는 춤, 또는 국악에 맞춰서 추는 춤, 또는 뭐 한복을 입은 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한국무용을 뭐라고 설명할지는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한국무용 동작 그리고 안무를 배워보는 날이기 때문에 한국무용 동작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율동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작을 얼마든지 한국무용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뭐 방송 댄스나 율동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무를 갑자기 한국무용이 되는 마법 같은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선이 조금 달라졌죠. 좀 더 간단하게는 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가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든 간에 우리는 한국무용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무용을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무용 동작은 호흡의 외현적 발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나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호흡이 몸 바깥으로 드러난 거, 그 자연스러움이 곧 한국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수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유소 앞이나 개업식 했을 때 가면 풍선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들어오라고. 저희 이제 한국무용 쪽에 제일 이제 데모이신 김백봉 선생님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면서 어머나, 제가 한국무용을 제일 잘한다라고 했던 애가 바로 그 개업식 풍선이었어요. 공기가 바깥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손끝까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국무용을 배우는 중간에서도 제가 여러 번 호흡을 들이마시세요, 손끝까지 쭉 호흡을 보내세요, 머리끝까지 호흡이 지릿지릿하게 올라가세요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국무용 동작이 뭔지 알았으니 한국무용 동작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한국무용 동작의 원리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발견한 이 3가지 원리는 첫 번째는 호흡의 원리, 두 번째는 반동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장단의 원리입니다. 물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K-팝에 맞춰서 한국무용을 배워보겠지만 그 K-팝에 맞춘 한국무용 동작 자체도 한국 음악의 리듬이 몸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무용 동작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외형적 동작을 외워서 밖으로 표현해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큰 주의점입니다. 자, 첫 번째,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호흡은 우리가 지금 하는 들숨, 그리고 밖으로 내뱉는 날숨. 이 2가지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선생님 저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호흡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자, 코로 들이마셨을 때 몸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내쉴 때 한숨을 쉬듯이 내쉬면서 몸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느낌을 잘 이용하시는 게 바로 한국무용이죠. 지금부터 간단하게 해볼 텐데 평소에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을 의식적인 호흡이 아닌 무의식적 호흡이라고 해요. 나 숨 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얼마든지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무용에서 여러분들이 춤을 추실 때는 머리로 신호를 하나씩 다 보내셔야 돼요. 숨을 들이마셔라, 더 끌어올려라, 내쉬어라, 토하듯이 뱉어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 가면 한국무용, 그 한국을 대표하는 인형 같은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많이 보실 거예요. 얘가 등을 이렇게 구부린 게 아니라 숨을 내쉬다 보니
몸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한국의 미라고 하는 곡선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들이마시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코로 4박자를 들이마실게요. 들이마십니다. 넷. 입으로 내쉴게요. 하나, 둘, 셋, 넷. 가장 쉬운 박자는 이 4박자부터 시작해서 2박자, 1박자, 그리고 2개와 1박자의 홀수 카운트로 제가 넘어갈게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가장 쉬운. 제가 지금 국거리 장단을 들려드릴 텐데요. 장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잠시 후에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국거리 장단입니다.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 4박자를 함께 들이마셔 볼게요. 준비. 힘 빼고 들이마십니다. 하나, 코로. 입으로 내쉴게요. 후. 한 번 더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몸이 팽창되고, 내쉬고, 후. 잘하셨어요. 제가 이 화면 너머에 계시지만 굉장히 잘하시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박자를 당겨서 2박자 해볼게요. 준비. 셋, 넷. 힘 빼고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내쉽니다. 셋. 다시 들이마시고, 둘, 내쉽니다. 셋, 넷. 좋았어요. 자, 그 다음은 한 장단으로 넘어갈게요. 한 박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하나, 후, 셋, 후. 잘하셨어요. 그럼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빠르게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준비. 팔을 옆으로 펴놓으면 호흡의 발현이 더 잘 보여요. 시작. 마셔 마셔. 후, 후, 후. 더 빨리.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죠. 자, 이게 제가 어깨를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들이마셨더니 할딱할딱 들이마셨더니 몸이 들썩들썩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국 무용의 들썩이라는 흥의 외연적 표현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깨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숨을 자연스럽게 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한국무용스러운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좀 깊은 얘기는 사실 호흡은 완성되는 데까지는 한 8단계 정도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호흡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한국무용을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한국무용을 단전호흡을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꼽 밑에 한 5cm 정도에 위치한 곳을 우리가 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초보가 하기에 어려우세요. 그래서 뒤에 벽이 있으시면 벽 또는 요가 매트를 깔고 바닥에 누우세요. 누워서 허리를 볼록하게 만든 상태에서 제가 쉽게는 배꼽 호흡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배꼽을 여기 벽면으로 쏙 붙인다. 이렇게 쏙 붙인다. 라는 생각으로 숨을 들이마실 거예요. 배를 쏙.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서 밀었을 때 이렇게 밀리지 않고 배에 강력한 힘, 코어에 강력한 힘이 들어오도록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만지면서 이제 해봐드리고 싶지만 여기 뒤에 벽을 이용해서 배를 쏙 붙인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단전 호흡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호흡인데요. 이 호흡에 대한 이제 약간 피드백이나 제가 주로 많이 드리는 팁 같은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배꼽을 기준으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라는 거라고 생각하실 때 항상 호흡의 방향은 위라고 생각하세요. 중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몸이 몸 밖으로 확장된다. 스트레칭. 자, 그러니까 배꼽에서 가장 먼 곳, 손가락 끝, 배꼽에서 가장 먼 발가락 끝, 가장 먼 백회, 이 머리 끝까지 십자가의 형태로 호흡을 늘려내셔야 돼요. 그럼 제가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깨를 올리면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사지를 찢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자, 요때 꿀팁. 거울을 보시고 호흡을 하시는데 여기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 다시 여기 근육이 이렇게 서는 게 보이세요? 저기 뭐 있지? 라고 할 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근육이 서면 아, 내가 호흡을 머리끝까지 잘 뽑아 쓰는구나. 또는 이 손을 쫙 펴셔서 머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했을 때 머리가 흔들흔들 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느껴지면 호흡을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호흡의 원리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원리지만 몸의 중력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배꼽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확장. 들이마시는 거 확장, 내쉬면 후, 이완. 다시 들이마시면 확장, 내쉬면 이완. 이때 호흡의 시작점은 배꼽 아래.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때 호흡의 외현적으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포인트는 흉쇄 유돌골. 앤 후. 이렇게 하시면 한국명 정말 재미있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원리, 반동의 원리를 설명드릴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한국무용을 배우러 가시면 선생님들이 많이 굴신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굴신?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 아니에요. 그 어떤 동작도 팔을 엎어라, 올려라가 아니라 숨을 떨어뜨려라, 숨을 들이마셔라, 숨을 내셔라, 숨을 들이마셔라. 이 자연스러운 호흡에 의해서 몸에 굴곡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반동의 원리는 이 굴신의 원리인데요. 굴신이라고 쓰고 반작용이라고 이해하세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앞으로 뛰어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뒤로 반작용 달려나가시잖아요. 한국무용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뒤로 반동으로 나가셔야 돼요. 한국무용은 오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왼쪽으로 반동하고 나가셔야 돼요.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반동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한국무용의 원리예요. 자, 이 반동의 원리는 우리가 라인 댄스를 배운다거나 다른 춤을 배울 때는 항상 원 카운트가 원. 하나라고 했을 때 움직임이 시행되지만 한국무용은 제가 항상 셋, 넷, 하나라고 짚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박에서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돼야 첫 움직임이 잘 이행되실 거예요. 좀 어렵지만 좀 이따가 저랑 함께 하시다 보면 금세 쉬운 걸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반동의 원리는 저랑 함께 그 범 내려온다의 음악에 맞춰가지고 쎄쎄쎄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준비. 자, 이건 제가 음악을 틀고 있는 거라서 범 내려온다의 리듬. 덩. 자, 이 리듬에 약간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이 장단은 자진몰이 장단이죠. 덩 따쿵따쿵 덩 따쿵따 덩 따쿵따쿵 덩 따쿵따. 자, 이 자진몰이 장단을 굴신을 업 바운스로 쓰시는 게 아니라 아래 바운스로 쓰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계속 아래로 주셔야 되는데 농구공을 드리블하는 듯한 느낌을 주셔야 돼요. 다시 농구공을 드리블한 느낌으로 계속 아래로 바운스를 주셔야지 외형으로 무릎이 구부려졌다가 펴진다는 걸 보고 위로 자꾸 무릎을 당기는 작용을 하시면 야, 한국무용 했더니 무릎만 아프더라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내가 무릎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굴신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릎은 절대 펴지지 않고요.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몸의 자연스러운 반동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게 겉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쎄쎄쎄 해보셨죠? 쎄쎄쎄 하듯이 손을 계속 아래로 터시는 거예요. 자, 이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아래 바운스를 1, 2, 3, 4, 5, 6, 7, 8 계속 밑으로 강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조금 범 내려온다는 비트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비트를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아래로 하나, 셋, 넷, 둘, 둘, 셋. 계속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집에서 한번 반동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장단의 원리입니다. 장단의 원리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한국무용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어 온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온 장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특히 국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악은 국거리 장단, 자진몰이 장단, 휘몰이 장단, 이 외에도 뭐 세마치 장단, 굉장히 많은 장단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장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장단이 자진몰이 장단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덩 따쿵 따쿵 덩 따쿵 따 덩 따쿵 따쿵 덩 따쿵 따 이 장단이에요. 자, 이 장단을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는 리듬이다라고 얘기해요. 덩 따쿵 따쿵 덩 따쿵 따 덩 따쿵 따쿵. 그렇죠. 자진몰이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 걷는 리듬이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거리 장단을 말씀드릴게요. 국거리는 덩 기덕 쿵 더러 구궁 기덕이 쿵 따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걸어가다가 백화점 같은 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천히 매장을 덩 기덕 쿵 따라 구궁 기덕이 쿵 따 여기 뭐 있지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면 저작거리에서 구경하고 다닌다라는 리듬이 국거리 장단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휘몰이 장단은 뭐냐? 어딜 바삐 간다. 덩덩 쿵따쿵 쿵따쿵따 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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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쿵따 쿵따쿵 덩덩 쿵따쿵 쿵따쿵따 쿵따쿵. 너무 열심히 뛰는 건 아니지만 어딜 조금 바삐 쫓아간다라는 리듬이 휘몰이 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나라 장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박자 변형에 의해서 장단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국거리 장단, 자진몰이 장단, 휘몰이 장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장단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서 제 손의 마디가 보이시나요? 네, 국악하시는 선생님들이 항상 국악을 설명하실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손에 마디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줄이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라는 거 안에 작은 마디 3개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악에서는 한 박이 작은 소박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 둘 셋 둘 셋이라고 카운트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악하시는 선생님 항상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은 한국무용은 하나, 한 박이라는 거 안에 작은 소박 3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춤을 배우실 때 하나, 둘, 셋, 넷이라는 덩어리로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 투, 쓰리,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박을 다 쪼개서 춤을 배우시다 보면 정확하게 숨을 어디서 들이마셔야 되는지 하나에 듣는지 하나아에 들이마시는지 아니면 하나아 둘 어느 포인트가 액센트가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장단을 할 때 덩, 기덕, 쿵, 더러 삼각형을 많이 써요. 자, 이게 자진몰이가 되냐면 덩, 떡, 쿵, 따, 쿵, 덩, 떡, 쿵, 따. 휘몰이가 되면 덩덩,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쿵. 삼각형을 그리는 폭만 좁아들지 작은 세박은 여전히 음악 내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호흡의 원리, 그리고 반동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단의 원리를 설명드렸는데요. 호흡의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춤을 가르칠 때 제가 킥, 슬로우, 킥, 슬로우. 숨을 들이마실 때는 킥, 빨리 들이마셔서 늘리고 있다가 내쉴 때는 슬로우로 빼실 거예요. 그래서 킥, 슬로우로 춤을 추게 되실 거고요. 반동의 원리는 제가 원, A1이라는 작용을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장단의 원리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신호를 드릴 거냐면요. 자,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했을 때 액센트예요. 하나, 둘, 셋인지 영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단어를 할 때 이 강세를 어디에 두느냐 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장단은 어느 포인트가 강이 들어가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해 드리면 국악 자체의 원칙이 있어요.
기승결해라는 내어주고 달고 맺고 푼다라는 원리예요. 이 내어준다라는 거에 첫 박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그래서 한국무용을 추시다 보면 세 번째 박에서 굉장히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라는 박이 애매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은 걷어 오셔야 돼요. 넷, 하나 이렇게 들어가셔요. 그래서 하나의 장단 안에서도 기승결해.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롭죠. 이 장단 안에서도 그 뭔가의 굴곡점이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장단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한국무용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기본 원리를 잘 이행하면 이행할수록 춤의 수준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무용은 특히나 기본을 물론 발레도 그렇고 현대무용도 그렇지만 특히나 기본을 잘 다져 놓으시는 게 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한국무용 기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한국무용 기본 동작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죠? 저랑 함께 상체 동작, 하체 동작, 몸통 동작을 배우실 텐데요. 우선은 가장 쉬운 상체 동작 2가지, 그리고 가장 쉬운 하체 동작 1가지를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왜 이렇게 하나밖에 안 가르쳐줘요? 하나만 배워도 엄청나게 응용되는 게 한국무용이에요. 자, 시작점은 항상 춤의 매즘, 끝과 시작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나 이제 노래 부를까가 아니라 딱 해서 어떤 시점에 시작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한국무용도 춤의 시작은 핸드폰을 엄지손가락에, 손바닥에 올렸다. 뒤에도 손바닥에 올렸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요즘은 팔이 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돼요. 새끼손가락이 정확하게 배꼽까지 오도록 해서 옆에 삼각형의 공간이 보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허리 감기라는 거를 배워보실게요. 자, 허리 감기라는 거는 이렇게 한복 치마만큼의 폭만큼 떨어졌다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몇 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제가 정말 한국무용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기다기 둘, 기다기 넷. 제가 호흡을 뒤에 2번은 했고요. 앞에 2번은 호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꿀팁.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도 춤을 많이 배우시잖아요, 요즘. 그런데 정말 잘못된 거 제가 한 분 한 분 가서 이렇게 만져드리고 싶은 게 손을 이렇게 옆으로 쓰시거나 어깨를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호흡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기본 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들이마신다라는 거는 몸의 끝 지점으로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대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팁은 허리 감기를 할 때는 이 손을 아래로 몸을 끝까지 만져서 허벅지까지 만진 상태에서 나간다. 자, 뒷손은 엉덩이를 끝까지 2번째 손가락이 만져서 허벅지까지 차렷을 거친 상태에서 앞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하나, 어깨 안 내려가게. 들어올 때는 어깨를 내리세요. 겨드랑이부터 끌고 들어온다. 둘, 겨드랑이부터 끌고 들어온다. 셋, 그러면 여기서 겨드랑이부터 끌고 들어오니까 어렵지만 이렇게 여기가 우물을 파듯이 이렇게 물을 파오듯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직선인데 제가 배운 곳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곡선이 나오던데요. 맞아요, 곡선이 나와요. 자, 호흡의 외현적 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무용 동작은. 근데 선생님이 한 그 곡선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따라하면 전혀 다른 춤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손은 아래로 뻗지만 숨을 들이마셔야지 하면 자동으로 곡선의 동작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배를 뒤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개의 힘이 작용하면서 약간 팽창하는 느낌의 동작이 나오게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손은 아래로 손을 뻗었어요. 다시.
그렇죠. 제가 절대로 이렇게 어깨를 올리지 않았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허리 감기 사이에 제가 하나 더 배울 거가 우리가 평사위라고 하는 건데 평평하게 들고 있다라고 해서 평사위라고 합니다. 이 평사위는 어려울 게 아니고요. 호흡의 양에 의해서 허리 감기 사이가 확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병 이렇게 1.5L 페트가 있는데 이 여기서 호흡을 2분의 1만큼만 사용하는 게 허리 감기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평사위는 내가 여기서 호흡을 1.5L만큼 다 사용하는 게 평사입니다. 자, 그러면 허리 감기랑 똑같은 거래. 그런데 이거의 2배로 마시래.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실은 호흡이 처음에 안 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슴이 뒤로 뒤집어지면서 팔이 내 몸보다 뒤로 가요. 자, 이거를 어떻게 잡냐? 여기에 갈비뼈를 모읍니다. 각도가 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코르셋을 입으면서 몸을 모아주시면 나도 모르게 팔을 둥글게, 발레랑 똑같아요. 네, 팔이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세요. 이렇게 들어오고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고 팔을 폈을 때 이 동그라미가 하늘을 보면 안 되고 이렇게 거울의 앞쪽을 볼 수 있도록 발을 안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여튼 손이 움직이는 게 내 시야 내에서 보여야 된다. 그리고 팔을 접는 게 아니라 늘리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랑 한번 이제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 감기 4번에 그 다음에 평사에 4번을 하시면서 박자의 액센트까지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준비. 아까 제가 반동의 원리이기 때문에 셋, 넷에 들어가요. 다시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숨 쉴게요. 하. 4번 평사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흡. 잘하셨어요. 이걸 하실 때 이제 아까 배웠던 기본 동작의 원리를 조금 응용하셔야 되잖아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주먹을 쥔 다음에 손을 편다가 아니에요. 그 말은 배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배 들이마시고 내셨을 때 힘만 빠지는 거지 외형의 질감의 변화가 없으셔야 돼요. 외형이 확 풀어지는 게 아니라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가 힘을 풀었다가 이 정도의 강약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호흡의 원리 첫 번째에서 이 호흡의 원리에서는 액센트를 스피드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뺏어오는 듯하게 들이마셔야 돼요. 흡! 그렇죠. 들이마시는 거는 퀵, 내쉬는 거는 슬로우, 퀵, 슬로우. 그러면 허리 감기에 응용해 볼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니까 퀵, 슬로우. 시작. 퀵, 슬로우, 앤 퀵, 슬로우, 앤 퀵, 슬로우, 앤. 그래서 관객에서 누군가가 한국무용을 보면 동작이 보이면 안 되고 탁 잡았다만 보이셔야 돼요. 탁 잡았다가 푼다.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을 배웠으니까 다음으로 하체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하체 동작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하체 동작과 상체 동작이 분리되었을 때 사실 이 상체 동작은 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체 동작은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무게를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발의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까지 힘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발을 딛는 위치가 나가는 위치인지 가져오는 위치인지 이런 정확한 이 지점을 찍는 거가 한국무용 동작을 배우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동작에서는 디딤새, 그 다음에 모든발, 학다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원스텝이라고 걷기, 그러니까 디딤새, 걷기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발이 제일 쉬운데 걷기 동작은 하나만 배워도 자진걸음, 장걸음까지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걷기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국무용스러운 동작. 둘, 기다, 네, 엣.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그 경계에서의 춤을 추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 원스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원스텝을 여러분들과 5단계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단계는 여러분들과 그냥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처럼 걸으세요. 한번 걸어볼까요, 같이? 집에 공간이 좁을 수 있으니까 4걸음 정도 걷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박자 맞추실 필요 없어요. 다시 거예요. 둘, 셋, 넷, 둘, 셋.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게 그냥 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춤이 되냐? 두 번째는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음악이 맘마미야,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리듬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와 함께 리듬을 맞출 거예요. 자, 그냥 걷는데 덩, 따닥, 쿵, 따닥, 쿵, 따닥, 쿵, 따쿵 이런 게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리듬에 한번 다 같이 맞춰볼까요? 그냥 걷는 거예요. 쿵, 따닥, 쿵, 따닥 걸어볼게요. 하나, 둘, 넷,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한 번 더. 하나.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셋, 넷, 하나, 둘, 셋. 아우,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곡은 야단가라는 곡인데 국악이고요. 퓨전 국악을 많이 좀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국악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이 두 번째 원리에서는 리듬을 맞춘다는 걸 익히시면 되고, 첫 번째 우리가 그냥 걸으세요서는 하나를 익히셔야 돼요. 반동의 원리. 하나, 둘, 셋, 뒤로 가야지 하시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더 가세요. 둘, 셋, 뒤로 더 가세요. 하나, 둘, 셋, 앞으로 인사. 둘, 셋, 넷. 말하자면 이렇게 바이킹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반동의 원리 첫 번째 적용됐습니다. 자, 두 번째 리듬의 원리 이제 적용이 됐고, 세 번째는 아까 배웠던 호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보통 원스텝은 우리가 한국무용에 여러 가지 기본이 있어요. 한국무용 좀 배워보신 분들은 그 사실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호흡의 외현적 발현이 한국무용 동작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무용 동작은 표준화시키거나 누구 하나의 원칙만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송범 선생님 스타일과 김백봉 선생님 스타일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스텝을 하더라도 들이마시는 호흡을 하나만 주는 게 송범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흡하, 흡하. 아까 제가 하나, 안에 소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들숨을 한 번 주고 날숨을 2번 주면 국립기본에서 배우는 기본 스타일이 나오세요. 흡하하, 흡하하. 자, 들숨을 2번 주면 신무용에서 하는 호흡이 나오세요. 흡하, 원투 하, 원투 하. 저희가 오늘 배울 원스텝의 호흡은 마셔 마셔 하, 마셔 마셔 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걸어가실 건데 똑같이 걸어가시지만 준비할 때 반동 주셔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의, 마셔 마셔 하, 마셔 마셔 하, 마셔 마셔 하, 마셔 마셔 하. 잘하셨어요. 다시 숨 한번 들이마시겠습니다. 시, 하, 하, 하. 그렇죠. 자,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박수를 칠 거예요. 박수를 치러 가는 이 스피드가 퀵이에요. 퀵, 슬로우, 킥, 슬로우, 퀵, 슬로우, 킥, 슬로우. 그렇죠. 들숨, 날숨.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 뒤꿈치를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뒤꿈치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한국무용은 무조건 뒤꿈치를 사용해요 라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무용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는 뒤꿈치의 베이스를 치지만 누구는 앞꿈치를 써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자, 왜 누가 앞꿈치는 발레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국무용도 앞꿈치 써요. 특히 농악류에서 탄생된 춤들은 이 앞꿈치를 굉장히 많이 써요. 뒤꿈치의 무게감보다는 앞꿈치의 날렵하고 흥겨움을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진도북춤 같은 경우가
정기, 짝꿍짜 또는 설장구, 발림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보다는 앞꿈치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뒤꿈치를 주로 쓰는 거는 춤 기반으로 기방을 통해서 이제 정제되었을 때 우리가 뒤꿈치를 쓰는데 한 한국 무용의 70% 창작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를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통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뒤꿈치가 진행이 되고요. 앞꿈치를 쓰는 경우에도 뒤꿈치에서부터 끌어올라가서 앞꿈치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기본 원리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뒤꿈치를 쓰실 건데, 자, 뒤꿈치, 발볼, 발가락 3분절 하신 다음에 다시 뒤꿈치, 발볼, 발가락. 자, 다시 뒤꿈치를 찍으면서 들이마십니다. 키가 커지고 발을 떼면서 키가 작아지세요.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기억하고 우리가 원스텝에 바로 적용해 볼게요. 아, 걷는데 뒤꿈치만 쓰래. 하나, 둘, 셋. 둘, 셋. 마셔, 하. 마셔, 하. 잘하셨어요. 자, 잘하셨는데 여기서 딱 하나. 걸어간다라고 할 때 걸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그래요.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안 돼요. 왜 걸어가면 안 되냐면 호흡의 위아래의 반동만 만드셔야 돼요. 자, 내가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호흡의 기준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 이렇게 깨져버려요.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발을 나간다가 아닌 내 발 앞에 끼워 넣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끼워 넣으면서 들이마신다. 그래서 뒤꿈치와 앞꿈치의 축으로만 몸이 위로 서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언제 나가요? 내쉴 때. 들이마셨다. 다시 뒤꿈치 들어옵니다.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스텝 우리 한국무용 할 때 옛날에 황진이 드라마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숙인다, 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는 가만히 서서 수직으로 움직여진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뒤로 걸어오는 동작인데요. 지금 뒤꿈치를 써서 나갔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대로 이 앞꿈치를 써서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되감는 것처럼 리와인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 뒤로 가까운 이렇게 짚으시면 안 되겠죠? 자, 병뚜껑 이렇게 캔 뚜껑을 따듯이 딱 띄워주셔서 앞발에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함께 음악에 맞춰서 한번 원스텝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음악도 조금 빠르니까 제가 조금 느리게 가겠습니다. 치마를 이렇게 밑에서 잡아서 골반 뼈에 하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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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자, 호흡 마셔볼까요? 잘하셨어요. 자, 집에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자, 이제 마지막 리터치가 필요해요. 자, 아까 제가 한국무용 동작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릴 때 한국무용은 반동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타트를 하나,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아위위라고 리듬만 확 뒤집을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셋, 넷. 서고가 아니라 넷, 둘, 셋. 아래. 위에가 끝나는 지점을 위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호흡도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이 모든 걸 내가 이 하흡 하는 거 되게 열심히 하지만 남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다 감추세요. 맨 마지막에는 지금 했던 걸 절대로 노골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나만 알게끔 몸속으로 다 숨기는 작업해야 돼요. 우리
손주들 참 이상하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를 다 티나지 않게 되게 이렇게 절제하고 여백이 미를 많이 이렇게 몸에 춤에서도 그 한국적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나 하긴 하는데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살짝살짝의 들썩들썩이 나오죠. 자, 여기서 좀 더 잘하고 싶으신 분은 머리를 이렇게 머리가 지릿지릿하게 숨을 들이마실 거예요. 퀵, 슬로우, 킥, 슬로우와 아까 했던 머리 호흡 엔 해보겠습니다. 시작. 엔, 지릿지릿, 엔, 머리 지릿지릿, 근데 티는 안 나게. 엔. 잘하셨어요. 자, 이게 국거리 장단의 원스텝이었고, 이게 박이 빨라져요. 자진머리로. 덩, 따쿵, 덩, 기덕이 쿵, 더라라. 덩, 따쿵, 따쿵, 덩, 따쿵, 따쿵, 덩, 덩, 쿵, 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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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이렇게 박자 변형으로 원스텝이 걷기가 빨라지면 자진걸음, 장걸음이 됩니다. 그쵸? 자, 원스텝에서 박이 빨라지면 자진걸음, 장걸음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동작은 여기까지 다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K-팝, 안예은의 홍연 음악에 맞춰서 안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다리셨던 드디어 홍연 작품, 그 안무를 배워볼 시간인데요. 홍연은 저희 골든캐치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요즘 현대적인 음악에 이 빨간 천의 날림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작품 전체는 한 3분 정도가 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배우다 보니까 여러 환경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동작 4개 동작을 가지고 약 1분 정도의 안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이도만 높이시면 충분히 저희 센터에서 하는 또는 개발되어 있는 안무 그대로 바로 응용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춤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 빨간 천을 2개를 가지고 사실 근데 이 천을 어디서 샀냐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거 동대문 가서 그냥 천 떼서 만드시면 되세요. 아니면 그냥 저희 골든캐치 쪽에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제작을 해드리면 되는데 시중에 파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한 천이고 지금 한 6,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어요. 집에서 저랑 함께 하실 때는 스카프 있으시죠? 너무 막 비싼 거 이런 거 말고 루비통 막 이런 거 말고 집에 되게 좀 저렴한 스카프 이렇게 2개 정도 마련하셔가지고 양손에 끼고 따라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잠깐 놓고 음악에 맞춰서 풀 영상을 오늘 준비해온 전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지 않고 약간 10% 정도 박자를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박자 카운트를 한다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시선 돌려서 하나, 둘, 둘. 돌지 않을 거예요. 주고, 둘, 나가서 차렷. 반동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호흡으로 셋, 넷. 하나, 둘, 붉은 시리. 하나, 둘, 셋, 원, 앤, 흡, 하. 하나, 당신을 찾는 셋, 앤. 하나, 둘, 셋. 아까 배웠던 거 복습. 둘, 셋, 앤, 넷. 하나, 둘, 셋, 원, 앤. 여기까지. 네, 물론 센터에서 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턴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굉장히 쉽게 한 거고요. 원래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가서 하나, 회전, 둘, 회전, 셋, 둘, 셋, 회전, 원 이렇게 계속 회전이 하나, 둘, 회전, 넷. 그런데 아무래도 비대면은 턴을 넣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턴만 가르치기 너무 오래 걸리고. 자, 상징 동작 3개 배우겠습니다. 먼저 배우고 시작할게요. 자, 손과 손의 붉은 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하체 동작 빼겠습니다. 상체 동작만. 자, 이 손을 가지고 하늘로 뿌릴 건데요. 자, 우선 잡는 동작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위질 하듯이 두 번째 손가락을 천과 천 사이에 넣으실 거예요. 자, 천과 천 사이에 놓은 다음에, 자, 요 넣은 다음에 한 손을 이렇게 뒤집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손이 잡으실 건데 이때 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천만 싹 잡으실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시작하는 동작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반동의 원리,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 귀 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둘. 그렇죠. 시작. 하나. 둘. 손이 올라갔네요. 마셔야 되겠죠. 시작. 흡. 흡. 그렇죠. 발은,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세요. 원 스텝이에요. 하나. 둘. 핫발. 손바닥 어깨 내리면서 셋, 넷, 그렇죠. 네 카운트.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발 잘 보세요. 원, 투, 쓰리, 손, 흡, 엔드. 다시. 좋습니다. 발 세 카운트. 원, 투, 쓰리. 오른발이 강. 그 다음에 손이 다시 아래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원, 탁. 아래를 때리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원, 엔. 좋습니다. 흡, 엔. 자, 이게 첫 번째 상징 동작. 자, 원래 박자. 시작. 하나. 마셔. 셋, 내쉬세요. 네. 마셔. 후. 엔, 흡. 잘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상징 동작. 당신을 찾고 싶다라는 대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저기 멀리 있는 당신을, 자, 이때는 손등으로 치는 게 아니라 수건을 잡은 손을 외전시키셔서 손바닥으로 탁 하늘을 향해서 찌르시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하나. 그렇죠. 그 다음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시작. 하나. 둘. 도는 건데 돌지 않고 셋, 넷. 그렇죠.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사진 한번 볼까요? 찍고 왼발을 축을 삼아서 하나, 중심 이동. 오른발, 핫발, 네. 다시 오른발, 핫발. 우리 약간 으따따 반동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원, 투,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걸 두 번 반복하시면 두 번째 상징 동작이 끝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상징 동작을 배우실 텐데, 하나,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액센트가 위 하고 아래를 주시면 안 돼요. 하나 안 돼요. 위, 아래로 주셔야 돼요. 다시 시작. 위, 아래. 뒤도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 도는 게 아니라 하나 주고 도는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요 세 개 동작만 가지고도 홍련을 충분히 완성시키실 수 있으세요. 자, 손 맨 처음부터 그러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상징 동작 세 개를 응용하셔서 동작에서 연결하면서 포인트 부분, 킥 슬로우, 그 다음에 호흡 부분 잡아볼게요. 가위질을 하듯이 천에 손 끼워 넣으셨죠? 뒤를 돌아서 아까 배우셨던 원 스텝 4번 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얼굴을 돌려서 앞을 그냥 보면서 풀자. 하나, 둘. 자, 그럼 4개씩 8카운트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뒤돌아.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얼굴 돌려. 하나, 둘, 셋, 넷.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앞으로 찾아가서 방금 배웠던 세상에 태어나서 동작을 연결할게요. 시작. 자, 이때는 자, 옆으로 보시면 자, 그냥 나갈 때 계속 머리가 다리 위에 있었는데 세 번째 뜀박질에서만 머리는 남겨놓으셔야 돼요. 해볼게요.
세 번째 거 시작. 하나. 그러면 뒤에서부터 축을 둘, 세 걸어 나와서 오른발 차렷. 그렇죠.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찾아가는 동작 치마 잡고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연결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팔자 만드는 살풀이 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동작을 배워볼게요. 자, 이 동작은 자 먼저 하체 사이부터 하면 하나, 둘. 절대로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시면 안 되고 아래를 향해서 깃발을 꽂는다는 생각으로 떵, 기다기 떵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해볼까요? 시작. 떵, 기다기 떵. 아무래도 무게 중심 이동이 되니까 지탱하는 발의 뒤꿈치가 들리면서 둘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손은 선생님 팔자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점만 찍으셔야 돼요. 여기에 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떵 치고 내리시고 떵 치고 내리셔야 돼요. 자, 절대로 손목에 스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같이 N 그러면 퀵 슬로우 해볼게요. 퀵 슬로우. 그럼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위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 곡선이 중요합니다. 퀵 곡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잘하셨어요. 시작. 퀵 곡선 셋, 넷. 자, 그러면 이제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손과 손에 앞으로 둘, 원, 투, 포인트, 투, 흡, 하. 자, 그 다음에 아까 찾는 동작. 하나, 둘, 셋, 흡, 하. 한 번 더. 하나, 둘, 셋, 흡, 하. 연결. 손과 손에 셋, 넷, 원, 투, 쓰리, 원, 하. 너무 쉽죠? 다 배우셨어요. 자, 여기 이제 제가 퀵 포인트 좀 넣어볼까요? 뒤돌아서. 준비. 음악에 맞춰서 좀 이따가 해보고요. 하나, 둘, 셋, 넷, 퀵. 하나, 빨리 보고. 넷, 퀵. 둘. 다시 슬로우 주시고. 셋, 넷, 퀵. 앤 슬로우. 넷, 퀵. 슬로우, 킥. 슬로우. 퀵. 슬로우 앤 원, 투, 쓰리 퀵 앤 여기까지. 제가 킥이라고 한 부분은 다 들숨이에요. 이렇게 계속 숨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자, 대각선 줍니다. 시작. 킥 앤 퀵 앤 다시 킥 한 박자씩 퀵 여기가 퀵 바로 푸셔야 돼. 한 번 더. 퀵 앤 그러면 아까 상징 동작 퀵 더 들이마시고 슬로우 걸어주시고 슬로우 퀵 슬로우.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랑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을 슬로우 걸지 않고요, 바로 정상 속도대로 해볼게요. 준비. 셋, 반동 줍니다. 네, 하나, 둘, 셋. 킥으로 얼굴 돌려보세요. 퀵, 둘, 퀵. 자, 슬로우 걸 거예요. 슬로우. 킥 앤 슬로우. 퀵, 슬로우, 킥 앤 퀵, 슬로우. 퀵 두 번. 퀵, 슬로우. 앤 원, 투, 쓰리, 퀵, 흡, 슬로우. 퀵 주고, 퀵 슬로우. 퀵 슬로우. 아까 했던 거. 퀵 슬로우. 앤 원, 투, 쓰리, 퀵, 흡, 슬로우. 너무 잘하셨어요. 이 기본적으로 이 천을 쓰는 원리만 조금 기억하시면 충분히 저희 영상을 보시고도 전체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한국무용 어렵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계신다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